안녕하세요. 대우태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다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제가 계속 실시간 방송 단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영상을 좀 올린 지가 한참 됐습니다. 자주 뵙겠다 약속은 하고도 쉽게 되진 않네요. 자, 오늘은 주말입니다. 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제가 우연찮게 이것저것을 보다가 주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최근에 봤어요. 그래서 주봉에 대한 질문도 들어오고 이러길래 왜 갑자기 주봉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이 하고 이야기가 나오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주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값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 기간값. 이 기간값을 파악하지 못하면 개미는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그냥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 바로 가고, 또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 내려가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가고, 이게 아닙니다. 요러한 모습도 보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쌍바닥, 쓰리바닥, 아니면 또 횡보, 상승,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살아있는 이 주식의 현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바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떠한 나만의 기준을 만들었다면 그 기준에도 2000개나 되는 종목 속에 100% 적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가지고 내부에 소요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린 게 뭐냐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서 매수를 했는데 상승이 빠르게 돼서 수익이 빠르게 난 거는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기간값이 소요되고 있는 이거 발생하면 안 가고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눌렸다가 가는 모습에서 눌리고 있다든지,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되면 그 기준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준을 내가 찾아놓고도 바로 이 기간값을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내가 버린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조금 다시 끄집어내어서 여러분들이 그 보는 자리에서 기간값이라는 걸 한번 좀 포함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봉을 보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어설프게 그냥 쉽게 주봉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주봉 요만큼이 1년입니다. 1년. 이 주봉 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설프게 주봉 이야기하다가 이 기간값이 죽어납니다. 그죠? 어설픈 부분이 안 되죠. 자, 오늘 그 주봉을 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될 게, 기간값을 감안을 해야 되고, 이 기간값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높은 확률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도 이 기간값을 첨부를 하지 않으면 나의 기준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기간값을 포함해서의 확률을 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나의 기준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기간값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는 분할 매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분할 매수를 해서 기간값이 소요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분산 투자 매수를 한다면 그 똑같은 기준에 조금 기간이 걸렸을 때 빠르게 회전되어서 나오는 종목들은
수익이 빨리 챙겨내고 조금 소요되는 거는 기다리는 그런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어떤 기준이 100% 빠르게 내가 매수하자마자 5일 혹은 10일 만에 빨리빨리 수익 나는 게 100%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수한 부분들은 분할을 하셔야 되고, 또 분할이 힘드신 분들, 나는 종목을 많이 보는 게 싫어, 나는 하나 아니면 둘이야, 그렇다면 하나 아닌 두 개 종목을 매수해 두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까지 인내하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주봉에서 제가 대구 태풍이 만약에 어떤 기준을 찾고자 한다라면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수식 관리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어떤 차트를 볼까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 차트나 보셔도 되거든요. 대충 전일 대비 등락률인데, 전일 대비 등락률 그냥 깬또로 해볼까요? 50이 덴티움이라는 게 있나요?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는데,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차트를 이렇게 놓고, 나는 저점 바닥에서 한번 종목을 나의 기준을 찾고 싶어 라고 해서 내가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고서는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동글뱅이를 한번 쳐봅니다.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그냥 무작위로 쳐봅니다. 무작위로 요런 자리가 바닥인 것 같다. 그래서 동글뱅이를 쳐보면 요때 잡으면 조금 요런 좋은 상승들이 가능해 보인다. 그죠? 요런 바닥에서 잡으면 빠르게 수익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요 자리를 내가 찾아야 되겠죠. 요 자리를 한번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어떻게 확률을 계산할 건가? 눈으로 그냥 본 겁니다. 대충 아무것도 없이. 그럼 덴티움 말고 딴 거 볼까요? 51위 한번 볼까요? 대우조선해양 딴 것도 보면 여기 바닥, 그죠? 여기가 바닥, 여기가 바닥, 또 여기가 한번 살짝 눌러주는 자리, 또 여기가 살짝 눌러주는 자리,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렇게 동글뱅이를 쳤는데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음봉이 하나 둘 셋 양봉, 하나 둘 셋 양봉, 하나 둘 셋 양봉, 음봉이 하나 둘 셋 양봉, 하나 둘 셋 양봉. 자꾸 보다 보니까 음봉 3개 정도 이상 나오고 양봉이 나왔을 때가 바닥 돌리는 자리네? 그죠? 그냥 캔들 모양만 봤을 때 그러한 현상들이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2평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캔들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서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닥 되었을 때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2평의 역배열이 일어나 있죠. 2평의 역배열에서 음봉이 있고 연소한 음봉이 있고, 그리고 양봉이 출현했을 때 바닥일 확률 있더라. 그리고 요렇게 음봉이 3개가 있고 양봉 나왔지만 요런 부분들은 살짝 눌렸던 자리에서도 나오긴 한데, 요때는 정배열이더라. 2평이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저점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열어서 방금 우리가 눈으로 본 덴티움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데서 바닥에서 동글방이, 내가 좋아 보이는 자리에 동글방이를 쳐보니까 보이는 현상을 한번 수식 관리자로 요 자리에 화살표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 자리에, 그죠?
요 자리에 한번 찍어서 과연 요 자리에도 나타나고 요 눈에 보이는 요 자리 외에 눈으로 찾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화살표가 나오겠죠. 눈으로 보이는 요 자리는 승률이 좋아 보이는데 눈으로 찾지 못하는 나머지 자리들이 전체가 화살표로 나타나서 실질적인 확률을 구해볼 수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수식 관리자이라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배열을 한번 정해 줘야 되겠죠. 제가 여기 설치해 놓은 선이 이렇습니다. 지수고 저가입니다. 저가선 5,2평, 12평, 22평, 42평. 그래서 역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일단 먼저 메모지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2평부터 해야 되겠죠. EAVG 지수 저가, 5,2평 갈로 닫고 다음 해주면 문자열 지정이 됐죠. A는 저가를 댄 지수 5,2평입니다. 자, 그 다음에 A1은 EAVG 지수 저가 L입니다. I 아닙니다. 40 이러면 역배열이 되죠. 5,2평과 42평 여기에 저가로 5,2평은 빨간색, 그 다음에 42평은 녹색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역으로 만들면 역배열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음봉이 연속으로 3개 이상 뭐 4개도 좋고 그런데 일단은 4개는 너무 많을 수가 있으니까 3개 정도 뭐 좀 확률을 줄이실 분들 그런 분들은 4개 하셔도 되겠죠. 자, 5 3 시가가 큰 게 음봉이죠. 자, 종가보다 시가가 크다. 3봉 전에 엔드 그 다음에 5 갈로 2 시가가 크고요. 종가보다 엔드. 자, 이번 마지막은 음봉이 3개가 있었는데 마지막은 양봉이 있어야 되겠죠. 자, 5보다 시가가 크죠. 네. 엔드. 자, 이제 역배열 정해줘야 되겠죠. 엔드. 역배열은 42평이 큰 거니까 A1이 크다. 뭐보다? A보다. 그죠? 이러면 저가 5,2평보다 저가 42평이 크다. 이러면 역배열이죠. 역배열일 때 음봉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라. 이렇게 해서 과연 눈으로 본 이게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수식 관리자 나오죠. 수식 관리자에서 여기 신호 검색을 터치합니다. 신호 검색을 눌러서 누르면 여기 새로 만들기 나오죠. 자, 요렇게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창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죠? 여기다 넣을게요. 자, 지금 여기다 우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드래그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V 아니면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하면 붙여넣기 있죠.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름을 주봉 기준이라고 해봐. 이거는 아직 테스트니까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수식 검정, 수식에 이상이 없죠. 작업 저장이 누르시면 주봉 기준 테스트라는 게 여기 돼 있죠. 뜨죠. 자, 이렇게 해서 닫고요. 자,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차트 왼쪽 상단 모서리에 보면 좌측 메뉴 보이기라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지표를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면 수식 관리자의 창처럼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있죠. 사용자 검색을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화살표가 여기 다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지표 추가를 누르면 여러분 여기는 선인지 화살표인지 이거 다 찾기가 힘들죠. 이거 선인지 화살표인지 죄송합니다. 예, 강의 중에 전화가 오네요. 근데 이렇게 화살표인지 저건지 찾기가 힘들고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데 요렇게 좌측 메뉴로 이용하시면 신호 검색 만들면 누르면 거기에 사용자 지표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화살표가 다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마지막 만드는 게 여기 있죠. 자, 요걸 누르시면 주봉 기준 테스트. 자, 방금 의도했던 대로 그 자리에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봤을 때랑 나오는 숫자가 다르죠. 눈으로 봤을 때랑 그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의 모습이 요런 데가 보이죠. 요런 자리 요렇게 몇 개가 예외적으로 한 3개가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원래 눈으로 대충 봤을 때의 자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요 자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요거의 승부수가 되겠죠. 일단 승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몇 개가 승리하고 몇 개는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대충 봐도 요 녀석하고 요 녀석 2개가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 가격까지 이겨내려면 1년 넘게 걸리죠. 요 두 녀석이 아주 심각한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두 달 혹은 3개월 이내에 회복하거나 또 우상향 해주거나 또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제법 많이 나오고 멀리 가는 종목도 있네요. 자, 덴티움은 요렇는데요. 화살표가 대략 한 10몇 개가 되는데 요 2개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대우조선해양 볼까요? 대우조선해양 하나, 둘, 세 개, 네 개. 여기도 요 두 녀석이 조금 문제죠. 두 녀석이 문제고 나머지는 금출 후에 짧게든 많이든 다들 좋은 상승을 보이네요. 요 두 녀석이 여기서 아주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략 한 75%는 좋은 보이는데 25%가 조금 안 좋은 거에 보인다. 그러면 승률이 75%면 겁나 좋죠. 일단 요거는 2개만 봤으니까 종목 한 2-3개만 더 볼게요. 자, 그 다음 지금 51이 봤으니까 52 풍산 하나, 둘, 셋. 요 자리가 조금 위험합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올 때 요렇게 3개. 그 외에는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요거는 기간이 조금 소요되고 요렇게 해서 잘 올라가고 여기서도 3개. 대략 요것도 한 60% 정도는 좋은 흐름 보이고 요 3개가 조금 안 좋은 자리 모습을 보인다. 그죠? 자, 풍산 다음에 걸 한번 볼까요? 스톤 브릿지. 요거는 그냥 한 개 있네요. 얼마 안 됐어. 하이로코리아도 보면 금출 후에 대부분 좋은 상승 다들 보여주고요. 여기는 거의 다 갔네요. K사인 여기는 떴다가 조금 빠졌다가 제자리 올라왔고 이 녀석도 조금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 심각하게 1년 이상이 걸려지는 심각한 자리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네.
여기도 그진 조금 기간만 포함하면 제법 케인 사이는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즈 비전인가 56위. 네, 아이즈 비전은 뭐 그진 다 좋은. 요 녀석이 조금 한 6개월 걸려서 제자리 오네요. 네, 요 한 개 빼고 나머지 거의 뭐 90% 이상은 흐름을 보였네요. ISC 여기 있는 요 녀석들 요 세 개 외에는 좋은 상승을 쭉 다 이어줬네요. 요 세 개에 조금 안 좋고 요거는 확률이 5대5네요. 다울 이게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 아주 짧게 보였다가 아주 큰 타임 타고 내려오면서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조금씩 짧게 나왔다. 그죠? 다올 투자증권. 영원무역홀딩스. 지금 무작위로 52부터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녀석이 좀 하나가 아주 심각한 녀석이고 나머지는 오르고 네, 요 한 개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앞에 돌아봤던 것들 중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안 되는 녀석들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됩니다. 자, 52부터 다시 한번 가서 실패한 녀석들 혹은 아주 위험했던 녀석들이 왜 그랬는가를 한번 관심 있게 조금 한번 보면 요거를 없애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제가 물론 종목을 다는 안 돌아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한 6개 종목을 해보니까 6개 종목 다 대부분 화살표가 나온 것 전체 중에 50% 이상의 승률을 보이는 녀석이죠. 자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냥 대충 했지만 50% 이상이 보이는데 안 가는 녀석들의 부분이 이렇게 한두 개 자리가 두세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녀석들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는 요 자리까지 없애는 걸 보여드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눈으로 좋아 보이는 자리를 화살표로 수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게 승률이 50%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이 녀석은 나의 기준으로 기간값을 얼마를 줄 것인가, 그리고 혹은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엉뚱한 자리에 나오는 자리를 어떻게 배제를 할 것인가. 이거 100% 배제를 못 하거든요. 100% 배제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나는 이거를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 밑에 화살표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나의 기준인 겁니다. 그죠? 기준. 빠르게 성분할 때 빠르게 수익은 몇 프로를 먹을 것인가, 그리고 그 수익 챙겨내는 거를 기준 화살표를 놓고 봤을 때 전체 화살표가 10개 중에 3개는 5% 수익을 주고 또 나머지 4개는 10%의 수익을 주고 또 나머지 3개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더라. 그러면 나는 7개를 5% 먹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10%와 5%의 절충안을 찾아서 절충을 하느냐, 그리고 잘 가지 않는 3개도 익절로 돌아서려면 기간이 6개월이 걸리느냐 1년이 걸리느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밑에서 추매해서 시간을 줄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분할로 익절을 만들어 이야기해서 할 것인가, 이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단순하게 주봉 하나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봉과 또 플러스 또 나의 자리에서 어떤 일봉
더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봉 안에서 제가 지금 다른 거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예를 들어서 볼벤 하단선이라든가 엔벨로프 하단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지표가 보조 지표가 있을 겁니다. 이격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 거래량 또 혹은 상승률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양봉을 만드는데 눈으로만 대충 봐도 주봉상 대충 5% 이상 뭐 이 정도만 걸어도 바닥이 바로 구별되거든 사실요. 눈으로만 봐도 무슨 얘기냐면 요 지금 제일 안 갖는 녀석 요 두 녀석인데 이게 지금 주봉상 종가로 음봉 해가 양봉이라고 나왔는데 종가가 0.5%밖에 안 돼요. 고가도 2%밖에 안 되고 또 요 녀석도 보면 종가상 1.5%밖에 안 되죠. 또 요 녀석도 잘한 것도 종가상 3%밖에 안 되죠. 자, 근데 바닥에서 조금 잘 간 녀석들 한번 보면 자, 요런 녀석들은 종가상 12%죠. 예. 또 요런 녀석들은 종가상 15%죠. 음봉 나오면서 역배열에서 일정한 상승률이 나오면 또 다른 모습을 포함하면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빠른 승부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역배열에서 캔들의 모양만 가지고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게 상승률, 거래량 부터 보조지표 여러가지 등등 아직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50% 이상의 승률을 보이죠. 예, 승률을 보이는 주봉에서만. 그러나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어쩌다가 나오는 하나씩 나오는 바로 요런 캔들은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설치해서 확률을 구해보고 그 확률에서 기간값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손절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추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종목 보유 숫자를 몇 개로 할 것인지 이것을 정해 놓는 것이 바로 수식 관리자를 이용한 확률에 근거한 매매 기준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수식 관리자를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였던 자리가 그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던 부분들을 수식으로 화살표로 설치해 보면 보이지 않았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리에도 그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배제를 할 것인가도 찾을 수 있고 또한 손절할 것인가 추매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은 몇 프로 낼 것인가 몇 프로에서 익절할 것인가 등등을 정할 수 있는 바로 기준 뭐랄까 도구가 수식 관리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몇 프로의 승률을 갖고 있나 2000개 종목을 한번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서 세워보는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